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월급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연 3%에서 5% 사이의 급여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무려 40%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5% 올라갈 때 집값은 40%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달 번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열심은 단지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직장인 중 월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도시 평균 소득층이라고 분류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월 4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집값은 높고 물가는 오르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평균 전월세 가격은 월 400만 원 벌 때 최소 80만 원에서 120만 원대입니다. 식비는 가족 4명 기준 월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교육비까지 합하면 월급의 70%가 필수 지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12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세금을 내고 저축도 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당신이 이래도 가난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뇌 구조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행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신의 월급을 받고 자동으로 저축하지 못하는 것,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 부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당신의 행동도 가장 편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도 명확합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 유입된 자본이 무려 85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은 매해 평균 3.5%씩만 증가했는데 집값은 매년 평균 8%씩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매매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평균 7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기간 신혼부부의 평균 저축액은 3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7억 5천만 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금을 30년에 걸쳐 갚아야 합니다. 월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 250만 원의 대출금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한 산술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세대와 당신의 세대는 완전히 다른 경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서울의 집값은 1억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최대 10배 정도만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당신은 부모님 세대보다 40배 더 열심히 일해야 같은 수준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정한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월급을 받고 저축하고 집을 사기 위해 20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0년 후 집의 가격은 또다시 2배로 뛰어올라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파도가 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2025년 통계로는 서울 직장인의 63%가 월급만으로 생활하면서 정기적인 투자나 자산 증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심리적 두려움 때문입니다.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손실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 현재의 불편함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위협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달 주급의 10%를 반드시 투자에 배분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자유롭게 투자 여부를 선택했습니다. 5년 후 첫 번째 그룹의 자산은 평균 30%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평균 3%만 증가했습니다. 강제성이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이 선택하게 두면 99%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현실을 깨달았다면 실행할 차례입니다. 첫째, 당신의 월급을 3개의 계좌로 분리하십시오. 첫 번째 계좌는 필수 생활비 계좌이고, 두 번째는 자산 증식 계좌이며, 세 번째는 선택 지출 계좌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배분되도록 설정하십시오. 비율은 70%, 15%, 15%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매달 월급의 15%인 60만 원을 자동으로 투자에 배분하게 됩니다. 5년 후 단리로도 360만 원이 모입니다. 복리라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소비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지난 3개월간 당신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90%의 사람들은 이 작업을 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카페에서 매일 5,000원씩 나가고, 배달음식에 월 50만 원이 나가고, 구독 서비스에 월 30만 원이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월 1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을 멈추고 투자에 돌리면 10년 후 당신의 자산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월급 외의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남은 월급 60만 원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은 느립니다. 하지만 월급과 동일한 규모의 부업 수입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400만 원에 부업으로 월 200만 원을 더 벌면 월 수입은 600만 원입니다. 이 중 절반을 투자에 돌리면 월 300만 원을 자산 증식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 후 자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당신이 부업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일한다면 프리랜서로 광고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라면 코딩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라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상품화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월 50만 원 정도만 벌어도 괜찮습니다. 6개월 후 월 150만 원이 될 것이고 1년 후 월 3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쉽게 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당신의 어려움이 누군가의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업으로 힘들어하면 당신의 이익이 됩니다. 뭐가 나은가요? 당신이 이미 고생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 고생이 당신의 자산을 만드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편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월급을 받고 저축하고 언젠가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 있는 것은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으는 속도보다 필요한 금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합니다. 자동 배분 시스템을 만들고 소비를 줄이고 부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3개월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당신은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장담컨대 2년 후 당신의 자산 증가 속도는 지금의 1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도 그때는 여전히 힘들겠지만 당신의 노력이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밤 당신의 은행 앱을 열고 계좌를 만들어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할 수 있는 부업을 3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현명하게 일할 차례입니다.